노르웨이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웅장한 피오르 눈 쌓인 마을의 다채로운 집들,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단순한 관광사진 명소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행성에 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나라인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높은 급여를 자랑하며 국민들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근무합니다. 이곳의 삶의 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받죠.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노르웨이의 삶은 여가시간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모든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여성의 미모는 이 나라의 장엄한 산과 호수만큼이나 두드러집니다. 강인하고 확고한 눈빛은 추위와 거친 바다, 북유럽 특유의 고독에 맞서 싸우며 살아온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꾸밈없는 자연미와 종종 외지인을 의아하게 만드는 절제된 태도가 인상적이죠. 놀라운 점은 또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동안 노르웨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통치 방식 덕분에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문화적 함정과 살인적인 생활비에 덫에 걸리지 않고 이 얼어붙은 낙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노르웨이는 그저 감탄하고 구경한 뒤 멋진 이야기만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곳일까요? 대답에 앞서 경고합니다. 이어서 나올 이야기는 여러분을 크게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을 깨는 이런 다큐멘터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르웨이 하면 피오르 눈 오로라가 떠오르지만 모든 여행자의 시선을 붙잡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여성들입니다. 큰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 하얀 피부에 푸른 눈을 가진 금발이 많은 그들은 마치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바이킹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풍기는 위풍당당함이 시선을 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이 나라의 산과 얼음바다에 조화되도록 자연이 그 아름다움을 빚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 역시 놀랍습니다. 친근한 접근이 흔한 라틴 문화와 달리 노르웨이에서는 그들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독립을 귀하게 여기며 교양이 있고 첫 만남에서는 매우 신중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냉담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자 개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태도입니다. 놀라운 또 다른 점은 평등입니다. 노르웨이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 하나이며 이는 남녀 관계에도 반영되죠. 여성이 전통적인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노르웨이에서는 여성들이 먼저 커피를 제안하거나 격식 없이 계산서를 나누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동시에 단호한 행동 양식은 한국처럼 인간적인 온기에 익숙한 이들에게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경험을 그토록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문화적 대비입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인 브라질인들은 유럽에 가서 본국에서 하던 방식으로 이 여성들을 대하려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댓글과 설명에 고정해둔 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해당 자료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한국인 브라질인을 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해외로 나갈 형편이 안 되더라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유럽 여성 중 상당수는 한국인 브라질인에 대해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의 남성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는 외국 여성들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디테일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만약 이것만으로도 놀랍다고 생각한다면 여행객들이 그곳에서 겪을 수 있는 사기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세요. 유럽에서의 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관광객이 소매치기나 사기꾼의 쉬운 표적이 되는 파리 또는 로마 같은 도시일 것입니다. 그러면 노르웨이는 어떨까요? 이 북유럽의 낙원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객들을 위한 함정을 숨기고 있을까요? 사실 노르웨이는 위험하다는 평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이곳의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폭력적인 범죄가 아니라 종종 눈에 잘 띄지 않는 교묘한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슬로에서는 흔히 관광객 요금을 경험하게 됩니다. 번잡한 지역에 있는 식당들은 음식값을 부풀릴 수 있고 주의하지 않으면 평범한 식사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다른 디테일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엄격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릴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운전사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기가 있는데 바로 불리한 환율입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유로 또는 달러를 받지만 터무니없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식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피오르 같은 관광지에는 수공예 기념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중국산 제품입니다. 관광객은 이것을 현지 문화의 희귀한 작품인 양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노르웨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기꾼이 길거리가 아닌 공식적인 가격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생활비가 너무 높아서 한국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샌드위치조차 마치 무장 강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은 강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돈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합법적인 도둑질이 고전적인 사기에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지 않을까요? 노르웨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살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도 오슬로는 유럽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목록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식당에서의 간단한 식사부터 임대료까지 모든 것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지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치스럽지 않은 평범한 점심 식사 한 끼는 150헤알에 달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은 50헤알을 쉽게 넘어섭니다. 이제 오슬로의 임대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의 원룸 아파트는 월 8,000에서 10,000 노르웨이 크로네, 즉 4,000에서 5,000 히얼 사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 인터넷, 대중교통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반면 급여는 이러한 생활비를 따라갑니다. 노르웨이의 평균 월급은 약 55,000 크로네로 한화 약 25,000 히얼 수준입니다. 웨이터나 운전사처럼 비교적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나 엔지니어의 연봉 수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모순입니다. 소비는 비싸지만 임금은 공평하다는 점이죠. 게다가 노르웨이에는 공식적인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힘과 단체 협약이 공정한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누군가가 품위 있게 살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일자리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노르웨이는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어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첨단기술, 과학 연구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기술 보건 또는 공학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무상 대학 교육, 양질의 의료, 그리고 체계적인 대중교통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슬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통행료를 거의 내지 않고 많은 곳에서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심지어 세금 할인 혜택도 받습니다.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인당 전기차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물론 이곳이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급여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업무 속도와 생활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온 한국인 브라질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노르웨이는 극소수의 나라만이 따라잡을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의 문화적 습관과 생활 방식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삶은 그들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세상과 달리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일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삶 자체를 사는 데 사용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고요함 사생활 그리고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퇴근 후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숲이나 산 피오르 한가운데로 하이킹을 떠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상입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거의 삶의 방식이자 국가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모든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과시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극도로 잘 계획된 집을 선호하며 환경을 존중하는 미학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된 고층 건물이나 시끄러운 동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도시와 주변 자연 경관이 이루는 조화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신뢰입니다. 아무도 차를 열어두거나 심지어 집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범죄율이 너무 낮아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예의 바르고 솔직하며 때로는 내성적이지만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종교는 세계의 다른 지역만큼 이곳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종교이거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냉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노르웨이는 살기 좋은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노르웨이에서 살겠습니까? 춥고 비싸지만 상상하기 힘든 평온함을 제공하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 한국 브라질을 떠나시겠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